등산화도 저는 여쭤보고 싶은데 저 같은 초보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운동화도 있고 등산화도 있고 트레킹화도 있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던데 그렇죠. 어떻게 네. 선택해야 돼요? 등산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서울 시내 근교 산지는 사실은 등산로가 다 안반지대예요. 네. 그래서 운동화와 등산화의 차이는 마찰력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산에 가서 예. 미끄러운 안반지대 갈 때 네네. 미끄러운 경험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등산화를 꼭 신으시는 게 좋고 또 겨울 트레킹화와 이제 겨울철 등산화와 차이는 방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도 있죠. 눈길을 걸을 때는 또 방수가 돼야지 되고. 그렇죠.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내 몸을 살리는 건강 등산법에 대해서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건강한 산행을 위한 보행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산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긴 계단 등산로나 가파른 경사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 근육의 피로를 최소화시키는 걸음법이 있습니다. 발끝과 무릎과 명치를 일치시키게 놓은 다음에 앞에 디딤발에 체중을 실어줍니다. 네. 지금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뼈로 내 체중을 쓴 거죠. 그 다음에 뒷발이 다시 발끝, 무릎, 명치가 일치되게 하고 체중 실어주고 이 동작을 반복해서 걷는 게 바로 레스트 스텝입니다. 이렇게 걸으면 지치지 않고 오래도록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보행 페이스에 맞춰 걸음마다 휴식을 취하는 레스트 스텝이었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등산 스틱 사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등산하면 관절이 많이 상한다 이러는데 스틱을 사용하면 하산할 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많이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틱의 길이 조절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길이 조절할 때는요, 하단을 먼저 끝까지 빼준 다음에 중단을 빼면 이렇게 중간에 눈금이 있습니다. 숫자가 있는데 이걸 자기 키에 맞게 조절을 하면서 이걸 보고 길이를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네 발을 딱 채우시고 이렇게 길이를 맞추시면 됩니다. 네 팔을 직각으로 했을 때 90도가 되도록 맞추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다음에 이 손목걸이 스트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자, 손목걸이는 밑에서 위로 집어넣은 다음에요. 손목을 이렇게 지탱하게 되고 이렇게 감싸주면 됩니다. 평지에서 등산 스틱을 사용해 걸으면 체력 소모를 덜어주고 미끄럼을 방지해 보행의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다리와 스틱을 교차해 걸어주는 것이 포인트. 오르막에서는 먼저 2개의 스틱을 앞으로 뻗어 찍은 후 발로 자연스럽게 밀어내며 올라옵니다. 내리막길에서는 신체의 무게중심이 높아 무릎 관절과 척추에 지속적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2발은 벌리고 등산 스틱은 어깨보다 좀 더 넓게 짚어 무게중심을 낮추며 내려옵니다. 다음은 등산화 끈묶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등산화의 맨 위 후크가 있는 곳까지 신발끈을 꽉 조여줍니다. X자로 매듭을 한번 묶어준 후 리본을 묶는 것처럼 좌우로 2개의 고리를 만들어 한 번 더 돌려 묶어주면 끈이 풀리지 않아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산행을 위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야, 역시 걷는 방법부터가 제가 잘못됐었네요. 보니까 레스트 스텝이라고요? 네. 좀 다르네요, 일반 걷기랑. 그게 요즘은 이제 산이 저렇게 계단 등산로로 참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근데 저렇게 계단 등산로는 같은 근육을 계속 반복해서 쓰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사이가 없죠. 그래서 한쪽 다리가 이렇게 뼈로 아까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 다리가 휴식을 하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가 레스트 스텝, 휴식 발걸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레스트 스텝은 보통 이게 좀 급경사, 네. 경사가 급할 때 이제 짬짬이 걸으면서도 쉰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때 호흡법은 네. 이제 발을 들어 올릴 때는 숨을 들이쉬고 발을 내릴 때는 숨을 내쉬고 그런 걸 이제 연습을 하시면 이제 아주 그 소위 깔딱고개라고 막 불리는 급경사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올라갈 때는 상당히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서 굳이 밑에서 다 쉬고
힘들게 올라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네. 천천히 올라가시면서 쉬시면 그게 더 빨라요. 보통 또 은퇴하시고 요즘에 등산 같은 거 즐기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그동안은 운동에 대한 준비가 안 되시고 체력도 좀 안 되시는데 급하게 무리하게 하시다가 또 무리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시죠. 연세 있으신 분들 어떻게 좀 네, 요즘에 산에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 많으신데 이제 그분들은 내가 걸을 수 있으면 산에도 가겠지 이러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사실 꽤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오. 되게 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사무직이나 뭐 이제 집안에서 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다가 네. 베란간 산에 뭐 누가 가자 그래서 이제 쫓아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네. 근데 그게 산에 가서 악화되면 치명적이니까 아하. 미리 기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또 이제 연세가 60이 넘으시고 또 심혈관 질환이 좀 의심이 되고 가족력이 있거나 네. 그런 분들은 심부하 테스트라 그래서요. 그 이제 막 이렇게 뛰면서 이제 심장의 그 기능을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누구하고 같이 갈 건지.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한 체력으로 가셔야지 예. 막 빨리 가는 사람 쫓아가다 보면 크게 무리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꼭 조심하셔야 되고 처음에는 둘레길부터 조금 다니시다가 네. 서서히 가시면서 이제 너무 욕심을 내시는 건 정말 금물입니다. 네. 남녀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남자랑 등산을 같이 가보라고 어떤 남자인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할 만큼 뭐 체력적인 차이도 있을 네.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남녀 차이를 한 100대 70 정도로 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등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자분은 남자의 분에 비해서 짐도 뭐 그 정도 적게 지고 가는 거리나 뭐 강도도 그런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년 그 여성분들은 체중이 좀 나가고 배가 좀 나오시고 예. 다리도 굵으신데 그 골격은 가늘어요. 아하. 그게 좀 치명적이죠. 네. 그렇게 되면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가 가서 네. 퇴행성 관절염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일단 등산에서 살을 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등산을 가기 위해서 조금 운동을 해갖고 가셔야 돼요. 네. 본인 체력의 한 40에서 80% 범위에서 등산하십시오라는 매뉴얼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그거는 이제 정도일까? 각자가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네. 내가 산을 올라갔는데 네. 길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길을 잃다가 계속 내려오면 그건 진짜 잃어요. 아. 그래서 내가 길을 잃은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내려와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것까지 비축을 해둬야 되니까 네. 그 정도 내가 이제 올라갔던 산을 다시 내려왔다가 반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와. 정도. 그래서 이제 433 뭐 무슨 축구 경기 같은 거 네네네. 전술. 예. 올라갈 때 40%, 내려올 때 30%, 그다음에 30%는 줬다가 집에 가실 때 쓰세요. 근데 체력이 그래, 소진할 네, 때까지 소진하면 안 걸으면 되죠. 안 된다는 거죠. 오. 네, 지치기 전에 하단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 길 잃으면 절대 내려오면 안 되고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그게 거 되게 대부분 중요한 그래요. 포인트네요. 와. 저는 그래도 산다운 산에 가야지 했는데 악자 들어가는 산은 피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가 가고 싶은 사람들이 산을 가는 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산을 선택할 때 내가 가고 싶은 산이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산을 아하. 선택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일단 겨울철이 되었고 여기 보니까 봉주만 님도 시부모님이 얼마 전에 등산하시다가 발목을 삐끗하셨다고 겨울철에 어떻게 산에 가면 좋을지를 물어보셨어요. 뭐 어떤 걸 조심하면 될까요? 그래서 겨울철 산행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산에 눈이 있다라는 가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도시에는 눈이 없지만 산에는 눈이 쌓여 있거나 다져진 눈이 빈판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이젠을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위험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빈판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봐서 낙엽길인데 낙엽 밑은 얼어 얼어 있는 있고. 거죠. 예. 그래서 등산 스틱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 네. 예, 이 균형을 잡으면서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두 가지는 반드시 꼭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은 그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만큼 가고 돌아오고 네, 물론 편안하게. 좋죠. 네. 단출하고 시간도 이제 구애를 안 받는데 음악도 크게 틀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음악 들으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겨울산은 혼자 가시면 그건 절대 안 위험하니까. 됩니다. 그래서 겨울산은 두 분보다도 한 세 분 이상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은데 그렇게 이제 권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체력도 체력이고 네. 그다음에 장비도 이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옷가지도 많고. 근데 혼자 가져가는 것보단 여러 사람이 가져가면 이제 대개 이제 한 사람이 다치거나 네. 한 사람이 저체온증에 이제 떨어지기가 쉬우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세 사람이 가져온 걸 같이 쓸 수가 있으니까 좋겠고. 근데 일단 잔뜩 끼어 입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더워지면 벗고 또 보통 쉴 때 벗게 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벗기는 어렵고. 그렇죠. 근데 다시 이제 또 서늘해지면 이제 또 입고. 예, 올라가면서 이제 다시 입고 가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몸은 움직일 때 열이 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좀 벗고 움직여도 어허. 추위를 좀 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시작하기 전에 두꺼운 오모복은 벗고 네. 그다음에 쉴 때 옷을 다시 입어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등산할 때는 땀을 안 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옷을 벗는 타이밍을 잘 못 잡아요. 옷을 벗어서 넣는 사이에 일행하고 떨어질까봐.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입고 땀을 흘리고 가다가 쉴 때 벗으니까 또 춥잖아요. 그럼 다시 입고 있다가 그게 악순환이 되죠. 네네. 그래서 원래 이걸로 좀 인하여 땀을 이렇게 막 내야지 뭔가 운동한 거 같고 개운하다고 맞아요. 느끼시는 것 우리가 같아요. 이제 등산을 이제 스포츠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등산 중에서는 땀을 안 흘리도록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보통 이제 땀 같은 거 많이 흘렸을 때 면 소재로 100% 된 옷을 입게 되면은 땀을 다 흡수하고 난 다음에 한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추우니까 땀이 마르지 않아가지고 저체온증으로 네. 인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네, 네. 그럼 면 100%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얘기했는데 잘 맞습니까? 알고 가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면이라는 옷 특성이 이제 잘 마르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에서는 특별하게 가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네. 그래서 급격하게 그 옷을 말리면서 체온이 뭐 240배 배속으로 빨리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면 소재, 특히 아이들 데리고 산행할 때 부모들이 네. 애들이 내복이 면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면이죠. 옷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울레이가 좋아요. 겨울에는 울레이가 울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등산복을 사실 때는 보온성, 통기성을 같이 갖춰야죠. 네네. 그러니까 겨울 산행에는 더 준비할 게 많은데 아무래도 날씨 추우니까 동상 위험도 좀 높아질 것 같고. 겨울산에선 치명적인 게 이제 동상인데요. 동상은 크게 동해라고 이제 크게 보면 저체온증이라는 게 있고 이제 전신에 자기 체온이 떨어지는 건 저체온증인데 이거는 치명적이에요.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체온증을 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젖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의복을 잘 마련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국소 동상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거는 손가락 끝, 발가락, 코, 뭐 귀, 머리 이런데 이제 그 우리 몸의 말단 부분은 혈액 순환이 좀 적게 되거든요. 심장에서 머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국소에 얼음이 배긴다 그러죠. 네. 거기가 얼어버리는 건데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장갑, 모자, 양말 다 준비하셔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게 여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양말이 젖어버리면 다 도시가 없잖아요. 도리가 그러니까 꼭 갈아 신으셔야 되고 장갑도 2개, 네. 필요하면 벙어리 장갑도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바람이 너무 부는 곳에 젖은 채로 있으면 저체온증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가급적 삼가셔야 돼요. 네. 등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체온 유지예요. 네. 어떻게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 가느냐인데요. 그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옷이나 장갑 이런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열을 계속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죠. 네네.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음식물이죠. 음식으로. 그래서 가장 빠르게 따뜻하게 먹고 에너지를 흡수되는 게 이제 꿀물이에요. 꿀물. 그래서 사계절 내내 필수품이 보온통에 꿀물을 담아가지고 다니는 아하. 것. 그래서 이 꿀물을 드시면 저체온증도 예방할 수 있고 동상도 네네.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겨울에 산에 갔다가 그렇게 시간이 됐는 줄 몰랐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해가 지더라.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길을 잃었다 뭐 이런 일들도 많은데 그 내려가는 시간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겨울철 산행할 때는 하산은 4시 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끝내는 시간. 그러니까 내려와 버려야 그러니까 된다는 4시 얘기죠? 전에 하산이 마무리 지어지는 게 좋아요. 빨리 산이 빨리 어두워지기도 하고요. 네. 하산하는데 시간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빙판길에서 내려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보다 더 조심해서 내려오다 보면 내가 계획했던 시간보다는 조금 더 걸리죠. 그래서 하산 시간은 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얼마 전에 사고도 있었는데요. 네. 도리산에서. 네. 6시까지 못 내려와서 구조대가 올라갔지만 이미 길을. 저체온증으로 한 분이
운명을 달리하셨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눈이 쌓인 길은 등산로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밝을 때는 방향을 보고라도 하산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데 어두워져 버리면 네. 그마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와. 심지어는 그 남쪽으로 내려올 거냐 북쪽으로 내려올 거냐에 대한 고려도 하셔야 돼요. 네. 남쪽은 해가 더 조금 더 가고 북쪽은 빨리 지니까 북쪽은 아예 뭐 점심 때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되고. 저는 그 등산 따라갔다가 중간에 좀 이렇게 구박을 받는데 쉴 때 앉지 말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서 쉬어, 서서. 근데 뭐 해보니까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더 힘이 들긴 하지만 이렇게 막 힘들 때는 진짜 바로 앉고 싶거든요. 근데 맞는 말인가요? 아니, 진짜 어때요? 친구들이 체육 시간에 열심히 뛰고 와서 바로 앉으면 엉덩이 커진다고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얘기인가요? 왜 앉아서 쉬면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그렇게 앉으면 너 퍼져서 못 일어나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특히 뭐 이런 전문 산악부라든지 뭐 대학 산악부에는 막 앉았다 못 일어나게 하고 뭐 그래서 그런 말이 있긴 있는데 사실 쉬는 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한 군데서 많이 쉬면은 이제 자기 다시 회복하는 게 어려워요. 네. 가끔 왜 운동을 막 하다 보면 어떤 순간을 지나면 머리가 좀 시원해지는,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느끼는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시기를 이제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이제 그 시기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 저희가 세컨 윈드라 그래요. 네. 제2호흡기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가슴이 터질 만큼 막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 그건 아마 런닝머신을 하다가도 그런 거 느끼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바로 쉬지 말고 서서히 조금 그 템포만 늦춰서 네. 그렇게 가시면 뭐 오히려 더 지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연세가 드신 분이 그걸 계속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건 왜냐하면은 이제 그게 약간 뭔가 성취감 같은 데 도달하게 돼서 네. 감각이 약해지고 아픈 것도 잘 모르고 힘든 것도 잘 모르게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자기가 조절을 못하고 막 가다 보면 심장에 무리가 가서 뭐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어허.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네.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네. 있습니다. 네. 또 그